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휴일을 대비를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 아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이 요즘에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9월 26일 장 끝난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네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볼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10월 3일날 아마 개천절 이때에서 보실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때에서 넘어가 있으면 이미 저는 방송에서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나스닥이 넘어가면 IT 부품주를 매매를 해라. 나스닥이 넘어가질 못하면 IT 부품주는 또 이상한 헛소리들이 나오면서 또 잡아 내릴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시장은 좋아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테마주는 계속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테마주는 시장이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아요. 테마주가 나쁠 때는 딱 하나, 9.11 테러 터지듯이, 서브프라임 터지듯이, 코로나 터지듯이 아주 그냥 나스닥이 막 5%, 10%, 다우존스가 막 8,000포인트, 5,000포인트 떨어져 하루 만에, 나스닥이 1,000포인트, 뭐 8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급락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떨어지거나 한 달 내내 떨어지거나 아주 징글징글하게 1년 내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면 테마주들은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장이 강할 때서는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조정이 나와봤자 어차피 또 움직인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자 오늘 한번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9월 26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671. 그러니까 이게 저항대를 지금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지금 미국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좋았어요. 코스피가 2.9%나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하이닉스도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바로 마이크론, 호재로 시간에서 급등을 했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상한 얘기했던 부분들을 뭐 PC 뭐 이것도 뭐 소비가 뭐 안 나온다, 무슨 뭐 모바일도 안 나온다, 뭐 4분기 뭐 HB에 고점 쳤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했다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미국에 있는 기사들 보면은 여전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수요는 건재하다. 근데 저도 건재하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건재한데 이상한 얘기를 하도 믿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여태까지 안 갔느냐? 나스닥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스닥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지금 이걸 보실 때쯤이면 넘어갔거나 못 넘어가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결과를 볼 겁니다. 저는 결과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할게요. 이미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이쪽 애들은 이미 신고가권에 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겁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리니까 문제다 라는 얘기랑, 그리고 뭐 오늘 밤 지금 나스닥 선물이 1%대 지금 강세를, 지금 아까 1.5%까지 올라 1.3%대 좀 줄어들었는데 현재 시각 나스닥 선물이 1.3, 아까 1.5까지 올라갔거든요. 1.3으로 좀 줄긴 했는데 요 전고점까지 넘어가기까지 지금 3.2%가 남았습니다. 18,700 라인,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나스닥 이거 3.2%만 올라가면 돌파가 돼요. 뭐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갈 거면 3.2%만 올라가면 돌파가 되는데, 나스닥이 한 4% 정도 올라와주면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IT 부품주들 매매를 시작해도 좋은 타이밍이 된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넘어갈 확률이 작진 않아요. 50%. 넘어갈 확률 50%, 다시 뭐 밀릴 확률도 50%. 근데 급락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떨어져도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넘어가는 쪽으로. 중국도 돈을 풀고 부양책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이미 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이 풀 거고, 금리 인하도 올해 내내 하고 내년에도 내내 한다라고
점도표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올라갑니다. 나스닥 넘어가요. 지금 넘어갈 거냐? 나중에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10월 3일에서는 이미 넘어갔거나 못 넘어가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폭락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폭락은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10월 3일 날에 이렇게 폭락이 되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뭐 갑자기 뭐 엄청난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그쵸? 갑자기 뭐 지구가 갑자기 막 그쵸? 뭐 난리가 나고 외계인이 뭐 쳐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고서야 뭐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급락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미국장은 여전히 강하고 좋은데 이 좋은 미국장이 넘어가질 못하고 살짝 조정받으면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얘가 뭐가 문제라고. 다시 또 넘어가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이걸 못 넘어가면 못 넘어갈 때 그냥 안 넘어가지 않아요. 꼭 핑계를 내요. 뭐가 뭐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가 났다. 아니면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 아니 지나고 나서 또 좋은 얘기 할 건 뻔한데. 그래서 이상한 얘기 나면서 흔들게 되면 그러면 나스닥이 못 넘어가면 또 IT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혹은 내일도 강하게 움직일 그 IT주들이 올랐던 게 도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IT는 미국 시장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나스닥 기술주 차트죠. 저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스닥의 1등, 2등, 3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4천조가 넘어갔다고 해요. 기사에 보면 4천조 넘어갔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뭐 10%만 움직이면 4,400조가 되는 거죠. 10%만 올라가면 4,400조 되는 거고 20% 올라가면 4,800조 되는 거고 그렇죠? 4천조 넘어갔으니까 4천조 곱하기 20% 그러니까 얘네들은 30%만 올라가면 5천조 됩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30%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고 애플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안 올라가고 걔네들이 많이 빠지면 나스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단 대장들이니까 걔네들이 일단 가야 될 거고 걔네들이 움직이면 AMD, 애플, 퀄컴, 뭐 ASML 등등 IT 부품 많죠. 아마존, 구글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래저래 눈치 보는 것도 많고 안 가는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미국 주식을 해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시고 중소형주는 우리나라 주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테마, 뭐 트럼프 테마 이것도 다 테마주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들도 다 테마이면서 CDMO 뭐 관련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했었던 걸 좀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했던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개인들이 외면하는 K증시 하반기 수익률 역전하기 방법은 미국 주식을 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계속 목매달지 말고요. 대신에 테마주는 중소형주는 우리 걸 해도 됩니다. 수익이 잘 납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단타치기도 좋아요.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단타는 잘 돼요. 오르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요걸 잘하니까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한 번 움직이면 20% 30%확 움직이고 최근에 대마 관련주도 잘 움직였고 엠폭스 관련주도 최근에 잘 움직였고 하여튼간 그랬죠. 근데 대형주는 미국의 기술주 대형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전략이 되겠죠. 하반기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걸 섞어서 하셔라. 자 8월달 9월달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도 주긴 했어요. 근데 대형주 저기에 보이는 한미약품보다는 미국의 기술주로 했으면 20% 30% 수익 났을 건데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것들은 갑니다. 자 일단 대봉 LS 86% 수익이 됐고요. 그 방송에서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실시간으로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저녁 방송에 추천한 거랑 달라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그날 안 들어오면 많은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현재가에 사세요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먹으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목표타 달성을 하게 되면 뭐 다 팔아도 되지만 일부 좀 아까우면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고 가져가다 보면 이런 수익률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상승률 표시를 한 겁니다. 수익률 달성한 이후에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이 상승률이 더 커지겠죠. 대봉 LS 8월 7일, 8월 14일 우리기술, 그리고 우리기술을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원전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제가 계속 9월, 그러니까 이번 주니까 9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23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지겨워서 얘기 안 했어요. 23일부터 24, 25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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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라. 지난주 금요일 날 추석 끝나고 나서, 그렇죠? 추석이 9월 19일, 그러니까 18일까지 끝났고 19일 목요일에 됐을 때도 20일 날 그때 고가에 있을 때도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은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도 팔아야 되고 조금 뭐가 좀 꺼림칙한 게 지금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원전이 문제인 거지 지금 전 세계 원전은 좋아요. 미국도 원전에 투자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원전을 투자하고 있고 다 좋은데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아침 방송 보면서 이전에 봤었던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해놓은 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술 이렇게 수익 났고 한미약품도 수익 났고 우리 기술 또 수익 났고 샤페론 대박이죠. 132%.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 얘기는 제가 7월 달부터 자주 얘기했어요. 7월 달, 8월 달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9월 3일 날도 샤페론 얘기했는데 134%. 한국 BNC 이것도 비만 치료제로 얘기했던 거예요.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 테마로, 현대약품, 그러니까 대마 관련주, 낙태법 지지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매매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그래서 8월달, 9월달 한 달 동안에 추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빼면 거의 한 달 동안에 매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야 될 종목들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는 이제 추석을 대비를 해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들이 여전히 강하다 좋다 얘기했는데 추석 이후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였어요. 심지어 어제까지도 강하게 어제는 좀 빠졌다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조정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여기 보면은 블루엠텍, 대봉 LS, 펩트론, 샤페론, 한미약품 이게 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블루엠텍. 자, 블루엠텍. 이거는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목표치를 보면 얘도 134%. 샤페로와 똑같네요. 이 정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얘는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얘는 좀 그래도 134%나 올라갔지만 차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많이 올라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서 가지고 있다면 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8월 달에서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유튜브 방송 실전 매매 정수 전에 서울정제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잘 갔고 블루엠텍 얘는 비만 치료제인데 내용이 유통이에요. 유통. 비만 치료제 위고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대봉 LS는 이거는 이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여기 보면은 86%나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저때 한번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대봉 LS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그저께 떨어지길래 조정 좀 받나 그랬더니 또 올라갔어요. 근데 신규 매수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이 신고점 돌파하고 넘어가도요. 얘네들이 올라갈 차례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오기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쪽 비만 치료제들은 이제 좀 조정을 받을기를 좀 기다리든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까지는 바라지는 마세요. 그냥 시간 조정 정도? 시간 조정 정도. 가격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자리로 12,000원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고
많이 내려와도 뭐 17,500원? 그것도 많이 빠지죠. 고점 대비 그 정도 빠지면 40% 가까이 빠지니까 35%. 근데 그것도 좀 심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조정들, 장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위고비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력들도 이거를 잘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테마주들이 하도 이것저것 다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 자리 들어오지를 않죠. 잘.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고 더 올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슈는 아직 안 끝났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은 세력들한테 물량을 넘겨주세요. 비중을 줄여놓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욕심내고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물량을 많이 가져가거나 밑에서 사서 80%의 수익을 내질 않고 지금 사갖고 3% 수익 내면 마이너스 40%로 바뀌어버리니까 고점에서는 사주지 마시고. 자, 다음으로는 자, 펩트론, 샤페론, 펩트론, 샤페론 같이 볼게요. 자, 먼저 펩트론. 요것은 코로나 이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빠져 있죠. 오히려 이런 애들은 비만 치료제가 흔들려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혹시나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더 갖고 가도 됩니다. 이전에 여기서 유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어서 한번 세게 한번 뚫겨 맞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샤페론. 이건 이제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두 번 얘기했었던 건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기준으로 9월 3일날 그래서 134%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라갔으니 데버랭스보다는 적게 갔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팔고 일부 조금만 가져가는 건 된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세게 받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횡보나 시간 조정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조정하고 시간 조정을 동시에 받든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세게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세력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가 관리하는 거 보니까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횡보하다가 다시 튀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6,000원, 7,000원, 뭐 많이 가면 10,000원인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뭐하러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종목이라는 애들이, 테마주라는 애들이 뭐 대형주, 우량주 빼고 1,000개 빼고, 그러니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전 종목이 3,000개 정도가 있는데 대형주 뭐 좀 무거운 거 이상한 것들 빼고 뭐 가벼운 애들 한 2,000개 있다고 칩시다. 2,000개 있는 종목 중에서 그 2,000개 모든 그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폭이 거의 없다. 튀는 게 없다. 날아다니는 게 없다. 급등하는 게 없다. 죄다 2,000개들이 다 급락하기만 하고 올라가면 5%밖에 안 올라가고 죄다 떨어지기만 하거나 안 떨어지더라도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죽은 장이죠, 죽은 장. 재미없는 장입니다. 재미있는 장은 뭔가 테마가 나와서 50%도 가고 100%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테마 장세.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130% 올라왔는데 130%가 아니고 200%, 300% 올라가 주면 아, 지금 장세 흐름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 좋은 쪽으로. 미쳤구나. 너무 얘네들이 너무 잘 움직이니까 그럼 다른 것들도 뭐가 이슈가 되면 가겠네. 이런 기대감에 또 테마 장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다음엔 또 뭐가 움직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니까. 자, 넘어가고 한국 BNC, 이것도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괜찮게 오늘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리아나 관련주고 보톡스 관련주고 차트도 괜찮아요. 한국 BNC 그렇죠? 괜찮죠? 여기에서 이렇게 튀는 게 오늘 차트 비슷한 게 뭐가 있었는데 이러다가 튀는 애가 있고 안 튀는 애가 있고, 근데 거래량 봐서는 괜찮습니다. 또 20% 넘게 올랐어요. 23%. 자, 다음은 고바이오랩,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들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DXV, 유한양의 한미약품, 올릭스 다 이거 다 비만 치료제들인데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추석 내내 올라왔고 추석 이후에도 올라왔고 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좀 부담이 되니까 미국장이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비만 치료제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제약 바이오, 엠폭스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치료제, 뭐 FDA 임상, 뭐 이런 제약 바이오라면 뭐 생물보안법 위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신약이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반도체, 유리기판, CXL, 나스닥만 넘어가면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쪽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이 움직여 있는 이런 이제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더 있다. 오늘 대화제약도 갔거든요. 대원제약 말고 뒤에 보면 대웅제약 여긴 없네요. 어쨌든 그쪽도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대원제약 얘는 안 갔네. 이런 애들은 괜찮죠. 이런 애들 이제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애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한미약품, 한국 BNC는 또 엮이죠, 같이. 저거는 비만 치료제도 있고 마리아나 관련주이면서 보톡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 우리바이오. 자,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표역 종목으로 이건 안 좋군요. 어쨌든 요게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마리아나 관련주인데 오성첨단 소재도 마리아나 관련주.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죠.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는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한번 20%확 났다가 다시 조정받아서 다시 또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일단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쪽 관련주들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마리아나를 합법화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바이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보니까 시간에서 들썩들썩 하던데요. 지금 장이 끝났고 시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10월 3일 날에 보는 거고 저는 9월 26일 날 보는 거니까 이미 그때 결과는 여러분들이 봤겠죠. 근데 이제 시간에서 이게 거래량이 있잖아요. 누가 안에 있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20만 주를 한 방에 이렇게 체결합니까? 그것도 5,200원인데 수상하지 않아요? 자, 차트를 보면 5,200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올른 건 아니죠. 시간에서 5,200원이면 한 6%? 5%? 5% 올렸는데 누가 저 장난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세력이지 않을까. 뭐 개인들 중에서도 돈이 많다고 해서 나 돈 많으니까 나 장난질로 한번 20만 주 한번 질러봐? 이런 거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하면 그거 장난질했다가 금감원한테 걸리면 계좌 정지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일단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들어 있는데 대선도 아직 안 끝났고 차트는 살아 있고 또 조만간에 우리바이오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아요. 테마주 움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가도 그러니까 반도체도 움직이겠지만 우리바이오도 테마주로서 IT만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 18,000 넘어가고 19,000 넘어가고 2만 넘어가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5천조 6천조 넘어가면 미국장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만 갈 수는 없고 하이닉스만 갈 수는 없고 한미약품도 가야 되고 업종의 대표주 가다 보면 조그만 애들도 가고 테마주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가는 거고. 근데 만약 장이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는 막 급락은 아니지만 미국장이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받아. 그럼 우리나라 IT주들은 오르다가 좋다가 말았네 하고 다시 그쵸?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오면서 살짝 빠져주면 그러면 시장은 무너지진 않을 거고 그럼 테마주가 또 돌아가는 움직입니다. 이 테마주.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많이 지금 실려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일단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 테마니까 미 대통령 테마니까
우리바이오는 또 FPCB, 오늘 FPCB 관련주 물론 유리기판으로 움직였지만 자율주행차 FPCB, 플라스틱으로 된 거, 휘어지는 거, 웨어러블 기기, 그쪽들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그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마리아나로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시간에서 어쨌든 들썩거렸다는 거, 누가 있다는 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거래량이 그래도 시간에서 100만 주나 실렸습니다. 그 거래가 없을 때는 4만 주밖에 안 실려. 여기 보면 그렇죠? 거래가 없을 때는 7월 달에 7천 주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지금 장난질이라고 장난질이라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안에 있더라. 지금 누군가가 안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지금 드리블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선수들 종목인데, 그래서 매매를 하려는 분들은 아마 10월 3일 날까지 결판이 안 나 있으면 아마 이쪽 쭉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들어 올려야 될 때 못 들어 올리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10월 3일 날에 쭉 빠져 있으면 밑에서 사면 됩니다. 밑쪽에서 사시면 되고, 10월 3일 날이 됐을 때 이미 여기 넘어가고 여기를 고점을 돌파를 해서 내가 해리스템하다 하고 얘가 열심히 깃발을 휘날리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 오성첨단 소재, 하일약품, 한미약품, 한국 BNC, 에머리지, 아이큐, 이게 마리아나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엮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요런 애들을 짝짓기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성첨단 소재,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고 오늘도 어제도 이제 시점 매매 정수에 추천했는데, 얘도 내용을 보면은 디스플레이용, 그러니까 오늘 IT 부품주 움직였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 얘도 그걸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쪽 영향보다는 일단 마리아나가 지금은 더 영향을 받으니까. 자, 오성첨단 소재,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제 오늘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서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하고 이게 수익이 나서 20% 가까이 수익이 나서 한번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조정받아서 어제랑 오늘 25, 26일을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봐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일로 떨어져요.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만 안 깨지면 튀겠죠. 지금 장이 좋다라는 거에 일단 기인을 하셔야 돼요. 미국 장이 강합니다. 조정받아도 괜찮아요. 강합니다. 미국 시장 조금 조정받으면 테마주는 또 잘 움직여요. 정상적인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지 이런 잡주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얘도 거래가 실렸죠. 차트도 바닥에 있어요. 차트도 엄청 바닥에 있고 거래가 실렸어요. 여기 엄청 대량 거래 실리듯이 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안 가겠어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리스테마 관련주로 일단 저점을 일단 지지하고, 그러니까 요 들어와 있는 놈들이 이거를 주가 관리를 저점을 안 깨고 들어 올릴 건지 깼다가 올릴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하지만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 시간에서 장난질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보면은 오성첨단 소재, 이건 일별이고, 오늘 장중을 보면 8시 10분에 2140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바이오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일단 2165원까지 올렸는데 한 번의 거래량이 14만 주가 실렸습니다.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이거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거래량을 봐서는 뭐 만주, 2만 주는 거래 실리는 거 봤지만 5만 주 이상 거래 실리는 건 못 봤어요. 장중에 한 방에 14만 주가 지금 누군가가 지금 확 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호가에서는 6만 9천 주를 질렀고, 누가 4만 주, 2만 주, 그러면서 슬슬 빼면서 결국은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장난질러 치기에는 얘도 거래가 없을 때는 뭐 몇천 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누가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죠? 누가 안에 들어야 있는데, 일단 우리바이오보다는 좀 약하지만, 차트를 다시 봐서 오늘 분차트로 보면은 아까 2165원까지 올렸거든요. 이게 오늘 분차트입니다. 2165원이면 오늘의 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중에 만약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아니
시간외에서 굳이 14만 주를 비싸게 사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돈이라면 14만 주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몇십억 내지는 뭐 몇백억까지는 아닐 거고 2천원짜리 종목이니까 뭐 한 몇십억 정도 하겠죠. 뭐 100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계산 안 해봤지만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뭐 2만 주도 아니고 14만 주가 넘는 물량을 굳이 뭐 호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요까지의 시간 외 물량을 일단은 누군가가 지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을 쓰거나 뭐 이게 뭐 제가 이거를 뭐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 뭔가가 안에서 누군가가 장난질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털라 그러는 건지. 근데 어쨌든 누가 들어 올리면서 샀죠. 물량 14만 주를 누가 샀고 6만 주를 사고 하여튼 누가 가져갔는데 그 호가를 보면 최근에 고가 라인을 거의 돌파하듯이 지금 거기까지 물량을 먹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물량이 어제 매집이 끝나서 올리자 그러면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실려요. 동일하게 실립니다. 실리면 오늘이 거래가 오늘 거래가 거래가 자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투자자 일별 종목 투자별 자 오늘 거래가 4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좀 실리면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가까이 실립니다. 1000만 주 이상 실려야 돼요. 최소 1000만 주 이상이고 여기 보면은 1억만 주도 실릴 때도 있어요. 7월달 그러니까 1억 주도 실릴 때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주는 실려야 되겠네요. 얘가 5천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 움직일 것 같아요. 5천만 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5천만 주 5천만 주 거래가 실리면 얘가 이제 발동 걸리고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구나 돈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장난질 중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하잖아요. 낚시하면은 물고기들 우리가 꼭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걔네들 입장에선 놀리는 거죠. 지렁이 껴놓고 까딱까딱 그쵸? 뭐 산천어나 이런 뭐 강낚시 말고 이렇게 루어 낚시 같은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먹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딱까딱 하면서 팔 사람 팔게 하고 그러니까 털릴 사람 털리게 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릴 때는 거래가 확 실리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장은 좋습니다. 매매하기가 좋은 장이에요. 폭락장 아닙니다. 급락장 아니에요. 매매하는데 패턴만 쪼개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슈만 있으면 다 움직인단 말이죠. IT도 뭐 전고체도 뭐 딥페이크도 뭐 STO 관련주들도 뭐 등등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대마 관련주 쪽도 움직이니까 이게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매매로 잘 보셔라. 그래서 어떤 시간에서 수상한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더 요거를 알려드렸고 자 다음 화일약품,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화일약품도 볼게요. 대마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화일약품 좀 전에 봤던 종목하고 뭐가 틀리냐면 좀 전에 봤던 우리바이오랑 오성천단소재는 약간 들어있는 그러니까 들려있는 상태죠. 거래도 얘도 실리기는 실렸지만 걔네들은 약간 들려있는 상태고 얘는 완전 날바닥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새 종목을 줬을 때에서 사보세요라고 똑같은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사세요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 있다 칩시다. 100만 명 중에 95만 명은 다 이거 삽니다. 화일약품. 그럼 왜 이거 샀어요? 그러면 싸 보이니까. 제일 선택을 안 하는 건 우리바이오입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게 여기 있으면은 사겠는데 이쪽에 2,500원, 3,000원이면 사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바닥에서 50%, 70%, 80% 올라갔다.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성첨단 소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무서워요. 이것도 50%는 올라갔어요. 근데 그나마 쟤보다는 좀 덜 무서운 게 길게 보니까 이 바닥인 것 같네. 그래서 길게 보니까 바닥인 것 같아서 이거를 아마 두 번째로 선택을 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통계가 나올 거야. 100만 명한테 물어보면 죄다 활약품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바닥에 있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쪽은 제일 늦게 움직여요. 꼭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무슨 뉴스가 나오거나 얘들 매집이 끝났는데 들어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눌러놓고 개인들을 다 떠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확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움직인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상한가도 가고 급등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패턴, 그러니까 같은 패턴은 아니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런 패턴들로 고점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그러면 대부분 다 바닥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글로 들어가면 그게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화학약품부터 공략하지 않고요. 제일 강한 거부터요. 우리바이오. 왜냐? 제일 강하고 바닥에 들어줬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180% 올라갔고 그럼 개인들이 일단은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는 선수들만 남아있거나 세력들만 남아있거나 그러니까 무릉도원이죠. 신선들만 사는 곳. 백성들 뭐 일반 사람들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신선한 곳. 그러니까 여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죽을 거냐 급등할 거냐 그래서 깔끔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도 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쭉 빠지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이런 애들 하면 원래 대장주들이 제일 깔끔하게 잘 움직이고 수익률도 가장 높고요. 하락장에서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쨌든 화일약품 장점은 장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더 빠져요. 사실은 우리바이오가 오히려 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이 지금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손실이 크지도 않고 안 빠질 가능성이 높죠. 뭐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그렇죠. 10% 이상 잘 안 빠져요. 오히려 먹을 기회를 주지. 근데 이게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하고 싶어도 호가가 너무 없어서 시가총액 비슷비슷합니다. 쟤네들도 2천억 밖에 안 해요. 뭐 1,800억, 2천억 이렇게 되는데 얘도 그거의 사이즈에서 많이 뭐 200억짜리도 아니에요. 500억짜리도 아니고 1,200억이나 하는데 호가가 없습니다. 나가 쟤네들이 막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갈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아까 전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도 마리아나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mRNA, 감기약, 마이크로바이옴, 진단키트, 코로나, 뭐 탈모 치료제. 마리아나 관련주가 움직여도 얘는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거에 많이 엮여 있고 CDMO 관련주, mRNA, 뭐 생물보안법, FDA 임상도 준비하고 있고 뭐 내용은 더 좋아요. 근데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막 죄다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와도 얘는 아마 반응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엮여 있어요. 마리아나 관련주로. 자, 다음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도 엮여 있죠. 자, 한국 BNC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비만 치료제이기도 하고 아까 차트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에머리지, 해리스 부통령 마리아나로 아예 엮여 있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도 거래가 실려 있고 화일약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화일약품도 바닥이죠. 화일약품은 그래도 1,200억이나 하지만 이거 500억밖에 안 하잖아요.
더 가볍다는 거죠. 더 가벼우면은 장점은 스포츠카처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단점은 살 물량이 더 없다는 거죠. 공략하기 매매니까 100만 원을 공략하는 건 쉬운데 이런 종목은 1000만 원도 부담이 됩니다. 500억짜리 종목은. 그럼 뭐 1000만 원에 있는 분들이 10명 들어간다. 그러면 세력들이 금방 티가 나요. 500억밖에 안 하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제가 이거 방송 추천했는데 뭐 5천만 원 있는 사람, 1억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100명 들어가면은 뭐 100억 들어가는데 그 세력들이 이걸 올리겠습니까? 막 하한가 막 두 방 내려놓고 올리겠지. 다 나가게 한 다음에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웬만하면 잘 추천하지 않아요. 장이 엄청나게 좋지 않고서는 불안해요. 그래서 물량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안전하잖아요. 걔네들이 좀 잘 움직이고 움직이면 그 뒤에서 작은 금액으로 항상 중요한 거 작은 금액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 작은 금액 100만 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사도 괜찮아요. 5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막 2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 이거 살려면 사이즈가 최소한 그래도 3천억 정도는 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3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거면 억 단위로 좀 사도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래. 5천만 원 정도 사도 그러니까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사이즈는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로 매매를 해도 괜찮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여태까지 보면은 사이즈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2천억, 3천억짜리 종목은 그렇고 그러니까 막 억 단위로 살라 그러면 5천억, 8천억, 1조 뭐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이면 충분하죠. 자, 아이큐어 이것도 마리아나 관련주인데 얘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775억. 마리아나 관련주 움직이면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움직이면은 우리바이오가 1등으로 갔었고요. 대장주 1등으로 움직였고 2등이 이제 오성첨단 소재. 뭐 3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막 움직이고 뭐 그러는데 뭐 에머리지가 될 수도 있고 활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움직이면 마리아나 그러면은 앞에 그 두 종목이 움직였으니까 그쪽을 잘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낙태법 지지 관련주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계속 이슈가 만약에 이슈물이 글로 되고 그다음에 대선이 가까울 때마다 해리스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몰리게 되면입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트럼프로 몰린다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남북 경협이나 그쪽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몰리다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바이오랑 오성첨단소재는 트럼프도 수혜주로 바뀌었죠. 그럼 그쪽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쪽이 만약에 20% 혹은 상한가 내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패턴을 보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넘어가면 돼요. 우리바이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거 요놈들이 지금 매집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요것들이 한 번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이게 그 대선 관련주라고 원래 대선주가 그렇잖아요. 뭐 이유도 없어요. 너 왜 올라가니? 그러면 나 그냥 가는 거요. 일단 뭐 해리스 관련주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자꾸 올라가니까 막 따라가고 싶고 막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개인들이 따라오게끔 뉴스도 막 없는 거 막 갖다 붙여놓고 막 올리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테마를 그러니까 패턴을 쪼개서 그래서 잘 노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이건 선수들한테 하고 이게 날라가면 오성첨단소재도 다른 애들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다 놓쳤다. 그 방법은 뭐냐? 요거.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죄다 상한가고 죄다 날라간다. 막 안 샀더니 우리바이오가 현재 가격에서 뭐 60% 80% 수익이 나버려요. 오성첨단소재마저도 30% 40% 수익이 나버려. 그럼 너무 아깝죠. 쫓아가기는 안 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걸 쫓아갈 게 아니고 그 다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다음 정책 관련주로 봐야 돼요. 현대약품, 명문제약, 셀리드, GR판테, 알리코제약, CMG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이쪽을 봐야 되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위주로 해서 차트를 못 보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볼 건데요. 지금 이 종목들이 낙태법 지지 관련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현대약품, 비만, 제약, 치매 여러 가지 있죠. 탈모, 명문제약, 구충제, 말라리아, 뭐 백신, 비만, 제약, 지카 바이러스, 치매,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있고, 셀리드도 mRNA, 코로나19 이런 거 있고, GR 판택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엮여서 순환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요 지금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올 겨울에서 코로나 이슈가 나오든 CDMO 관련주가 되든, 그 다음에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이든, 이게 다 제약주예요. 메디케어가 뭐라 그랬어 제가? 65세 이상,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증 아픈 사람들, 뭐 희귀병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인데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중증 걸린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국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두, 그러니까 약자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처럼 뭔가 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가격 뭐 병원비든 뭐 수술 비용이든 약가격이든 다 대주는 건데, 그거를 뭐 50% 대줄 건지 90% 될 건지 전액 다 대줄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미국에서 확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뭐냐?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돼요. 바카스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감기약도 필요할 거고요. 뭐 치매 그것도 필요할 거고요. 뭐 다 필요하죠. 그렇죠? 후시딘도 필요할 거고요. 물론 미국에 있는 후시딘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제품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다치고 약하고 그럴 때에서 필요한 것들, 피로 회복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뭐 비타민도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그런, 그게 제약주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일 텐데, 지금 대선도 있고 날씨도 지금 쌀쌀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근데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넘어가면 IT 섹터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선 테마랑 그다음에 겨울이 되니까 뭐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메디케어 관련주, CDMO, 생물보안법, 일단 제약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STO 관련주, 시장에 이슈 있는 로봇 관련주, 로봇 보픽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패턴을 쪼개줬듯이, 패턴을 쪼개서 그 테마에 거래에 실리고 모양이 이쁜 애들을 골라서 1등, 2등, 3등을 해서, 3등은 나중에 하고 1등, 2등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 계속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 전략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렇게 테마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